로스앤젤레스 윌셔 경찰서에서 반자동 소총을 든 괴한이 경찰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경찰의 필사의 반격으로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이 일주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한인 학생회를 중심으로 실종 여학생 찾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납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의 재정 결산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남가주 교협 측은 한 번 더 보고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강의 미군 장병을 뽑는 최고 전사 선발대회가 한국 주한 미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뜨거운 경쟁 속에 한반도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윌셔 경찰서에서 반자동 소총을 든 괴한이 경찰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탄 7발을 맞고 중상을 입은 경찰이 필사의 반격을 가해 괴한을 쓰러뜨려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용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밤 8시 30분쯤 윌셔 경찰서 로비로 총을 든 괴한이 걸어 들어오더니 경찰관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로비에는 남녀 경찰관 2명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무려 7발의 총탄을 맞으면서도 반격을 가했고 여성 경찰관도 합세해 괴한은 총탄 4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But his luck was augmented by his courage. After being hit 7 times, he returned fire and saved his own life and the life of his partner. 총탄을 맞은 남자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지만 방탄복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괴한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당시 경찰서 회의실에서는 주민회의가 열리던 중이어서 사전에 제압을 못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갑작스런 총성에 주민들은 회의장 바닥에 엎드리는 등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순찰 도중 피습당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경찰서 안에서 총격을 당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경찰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뉴욕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한인 유학생이 일주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인 학생회를 중심으로 실종 여학생 찾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 여대생은 미 컬럼비아 치과대학 4학년 이지원 씨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씨. 지난 1일 저녁 같이 사는 동료가 아파트를 나서는 이 씨를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 오늘까지 이 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남동생이 사는 맨해튼 175번가 근처에서 지난 1일 밤 이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화기의 전원은 꺼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납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 남동생은 누나를 찾는 데 도와달라며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씨가 미국 치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았었고 부업으로 코미디 배우 일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고 이 씨가 한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뉴욕 현재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의 재정 결산이 아직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교회 협의회 측이 투명한 재정 보고를 외치며 2번째 결산 보고회를 마쳤지만 의혹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협은 한 번 더 보고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이루어진 사랑의 쌀 나눔 운동 2번째 결산 보고회. 주최 측인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미주 성시화 운동 본부 측에 요구한 영수증을 포함한 재정 보고서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정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실무자가 바로 보고회가 있기 하루 전 한국으로 출장 갔기 때문이라는 게 성시화 측의 주장입니다. 성시화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의혹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주최 측은 다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시와 본부장 이성호 목사님이 30일 날 한국을 가셨어요. 돌아오시는 대로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오시면은 같이 모여서 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협 역시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교협 집행부 스스로의 주장입니다. 지난 3월 교협 측이 밝힌 1차와 2차 결산 내용 중 활동비와 행정비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행정비가 누구한테 얼마 갖고 인건비가 얼마 갖고 그런 걸 정확히 밝히자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당신들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행정비로 두리뭉실 넘어간 게 좀 못마땅했지만 다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처럼 적절한 회계감사 과정이 없이 결산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현재 교협 집행부는 말합니다. LAC 조례에 따르면 모금 활동은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회계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06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회계 관련돼서는 모든 영수증을 킵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키핑 같은 거 이런 어카운팅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져 있지 않다고 본인이 느꼈을 경우에는 그것에다 컴플레인트 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수많은 한인들의 성금으로 모아진 사랑의 쌀 기금. 현 교협 집행부 측은 재정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76기로 가격은 9,800만 달러입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구입을 추진 중인 미사일은 레이시온사가 제작한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2 사이드와인더입니다. 전투기의 탑재해 작전에 투입되는 이 미사일은 향상된 탐색과 제어 기능으로 목표물을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는 슈퍼 사이드와인더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구매 의향을 밝힌 미사일은 모두 76기, 9,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27억 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안보협력국은 슈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관련 장비, 부품과 훈련 지원 등의 한국 판매를 미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구매가 성사되면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과 무기 체계가 증강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강의 미군 장병을 뽑는 최고 전사 선발 대회가 한국의 동두천의 한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창입니다. 뜨거운 경쟁 속에 한반도 수호의 의지를 다진 미군들을 남승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 캠프 KC의 수영장. 5m 깊이 물에서 총을 들고 90초 동안 버틴 뒤 바닥의 벽돌을 밀며 25m를 수영하고 군용 비옷으로 만든 구유물을 이용해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수중 생존 경쟁입니다. Test myself, push myself physically, and show what sort of soldier skills and knowledges I've learned over my time in the military. 연병장으로 장소를 옮긴 장병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40kg짜리 역기, 16kg의 줄을 21번씩 들어 올리고 이내 다음 목표로 내달립니다. 극기 시험과 지도 읽기 등 체력과 지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는 미 2사단 예하 4개 부대에서 선발된 16명의 장병이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Fight Tonight, 즉 오늘 밤 적과 싸운다는 사단 구호에 걸맞는 최강의 전사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We exercise our warrior ethos, but we'll never quit, and we'll never accept defeat, and we'll never leave a fallen comrade. 닷새에 걸친 극한 경쟁을 이겨낸 올해의 미 2사단 최고 전사는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일본 열도에선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데요.
지난해 말에 화산 폭발로 생긴 작은 섬이 점점 커지면서 이웃에 있는 큰 섬을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재호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바다 위. 지난해 11월 화산이 폭발해 작은 섬이 생겼습니다. 화산 폭발이 계속되면서 마그마가 빠른 속도로 땅으로 변합니다. 島の成長速度がすごく速いんですね。今後ですね、溶岩流が出るかどうかを見極める必要があってですね。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마그마가 수십 미터씩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화산 폭발이 시작된 지 넉 달째 작은 섬이 놀랄 정도로 커졌습니다. 形はもう随分西と東に伸びてる。 마침내 500m나 떨어져 있던 이웃 섬까지 삼켜버립니다. 덕분에 섬 면적이 화산 폭발 전보다 무려 4.5배나 커졌습니다. 이 같은 지형 변화는 바다 밑의 지각 변동 때문입니다. 일본 열도 남쪽의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면서 화산 폭발이 난 것입니다. 해마다 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200여 개의 화산을 가진 일본. 섬이 생겼다 사라지는 기상천외한 지각 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국과 호주 간의 FTA가 공식 체결됐습니다.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과 쇠고기의 최대 공급 국가란 점에서 FTA의 득실도 분야별로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2만 대 넘게 팔린 현대차 아이서티입니다. 한 호주 FTA가 발효되면 2,500만 원 정도인 판매 가격이 2,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현재 5%인 중소형차의 관세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가전, 철강 등 우리 수출 품목 대부분이 5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호주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알루미늄 등 에너지 자원도 5년 안에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만큼 FTA를 통해 자원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호주 자원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16억 달러 정도를 호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자원을 들여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주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가 해마다 3%포인트가량 줄어 15년 뒤 완전히 사라집니다.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드도 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 한 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최근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2원 3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